네, 여당과 야당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정치권 얘기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정유경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트로 한 분 더 네. 모셨고요. 앞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우리 함께 얘기하는 거죠. 네, 수다를 많이 떨어보자고요. 오늘은 3, 4부도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기자의 방송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김진아 기자, 오늘 네. 국회 비명 소리가 여기 상암동까지.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정말 곡소리가. 기쁘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우리 정개특위라고 하는데 가장 뜨거웠어요. 네, 네.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정개특위에서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시켜서 네.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사위로.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제2의 패스트 네. 때처럼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냥 곡소리만 나고, 곡소리만 나고. 예, 좀 끝났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하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딪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거친 말들 뭐 홍영표 위원장한테 홍영표 뭐 이러기도 하고 이제 반말을 반말을 하고 이런 이제 뭐 상황이었죠. 망난이다 뭐 이렇게 독재다 뭐 이런 시끄러운 건 있었는데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한 상황은. 시간 정도. 예. 네. 기본적인 절차는 이제 뭐 상임위 혹은 정개특위에서 이제 넘어서 이제 법사위로 가면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90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바로 본회의로. 본회의 이제 부의돼서 상정되기까지 또 60일이 걸리고요. 그 네. 시간이 이제 단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개특위는 사실 그 정확히 30일, 정확히는 뭐 현실적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가 종료 기간이었잖아요. 이틀 앞두고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름이 참 어려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정유경 기자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4개 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통과가 된 게 심상정 의원 아닙니다. 4개 네네. 여당이 합의를 했던 여야가 합의했던 아니고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8석 줄여서 네. 225석으로 하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배분을 하고 네. 남은 의석은 지금 현 제도상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 나누는 그래서 준연동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석패율제도 이 오늘 의결된 그 개정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저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었습니까? 확인 같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같이 근데 들어가 너무 이게 있으니까. 복잡해서 복잡해요. 저도 기자들도 지금 완벽하게 이해는 좀 잘 못한 다시 봐야 돼. 예전에 어떤 의원한테 이거 개정안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진짜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네. 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제 한국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뭐 정유 기자 그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뭐 날치기다, 뭐 국가 전복 시도다 이런 국가 말도 전복 시도다. 나왔어요. 네네. 뭐 좌파 독재를 연장하려는 시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날 정말 몸싸움만 없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만 없었다 뿐이지 뭐 할 수 있는 말의 고성, 성차는 뭐 비판은 그냥, 다 예, 했던 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죠. 특히 홍 위원장이 이제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르르 회의장으로 몰려왔군요. 네, 손팻말을 들고 회의를 어떻게 보면 회의 방해라고 할 수 있죠. 네. 몰려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날치기를 철회해라, 국가 전복 시도하는 거냐. 심지어 뭐 홍영표 의원은 역시 친일파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얘기도 발언까지. 친일파 발언은 왜 나옵니까? 친일파의 자손이다. 뭐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청산해라.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면서 이제 회의를 최대한 늦추려고 표결실을 늦추려고 하니까 홍영표 의원이 기립 표결을 해버렸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기립 표결은. 아 정말? 네, 저 출입 지금 한 3년 넘게 했는데 네. 기립 표결은 저도 사실 보통 못했던. 손을 든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의사 아니면 표현을 뭐 하잖아요. 의사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자 일어나시면 찬성, 뭐 앉은 사람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처음 봐가지고 근데 저는 상황이 당황을. 기립 표결 말고는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원들이 엄청 많이 몰려와서 뒤에서 계속 고성을 지른 상황이었고 그
여야도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냥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된 네. 거군요 상황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말 마지막에 멋있게 피날레를 장식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의사진행 말이 안 된다. 민주당 이성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고성을 질렀었는데 네. 마지막에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국회법 해설서를 들고 와서 아. 홍영표 의원 앞에 이제 이건 쓰레기다. 민주당이 쓰레기로 만들었다 하면서 네. 확 던지는데 카메라 앞에서 네. 각도 딱 나오게 홍영표 의원 뒤에 딱 나오게 타타타타 하고 플래시 다 터지고 네. 정말 좀 뭘 아시는 네. 분 정확하게 카메라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게다가 영상 봤는데. 마이크를 안 쓰셨는데 네. 홍영표 위원장보다 더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다 이제 기자들이 받아치기 좋게 확실히 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만한 전투 요원이 없을 것 같아요. 최고의 스피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저번에 그 패스트트랙에 네.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뭐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조사 고소고발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몸싸움이 안 났던 게 아닐까. 웬만하면은 네. 이 상황에서 몸싸움이 날만도 한데 왜냐면 이게 선거법이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학습 효과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절대 그렇게 네.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영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강행을 한 거잖아요. 밀어붙인 건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한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랑 이제 정의당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늘 아니면은 정말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의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또 뭐 행안이 이렇게 넘어가면 절차가 더 길어지면 그렇죠. 꽉 채우면은 내년 2월쯤인가 본회의에서 하면은 이제 4월 총선 총선 앞두고 하는 거니까 아무도 이제 의결을 안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빨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개특위 기간은 빨리 줄이고 법사를 넘어가고 이게 맞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디데이였던 마지노선. 거는 맞았던 거죠.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회의에서 거의 얘기를 안 했었고요. 사실 뭐 지금 해도 네. 상당히 빡빡하다고 해요. 날짜를 계산해보면 대충 11월 말 정도가 돼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빠듯하게 맞출 수 네. 있는 그때도 시간이라고 빠듯하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또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것까지 그러네. 생각하면은 또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민주당 네. 오늘 그 김종민 간사인가요? 예. 그분이 그 총선 앞두고 예비 이제 후보 등록하잖아요. 그게 네. 12월 27일인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처리된다 이런 일정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유를 하던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뭐 환영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바른미래당은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선거법 개정안을 낸 여야 사당 네. 중에 한 당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당공파하고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로 나뉘어 있는데 네. 바른정당 계열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시대도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의 룰을 힘으로 밀어붙이진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반기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집중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네, 네. 로텐도홀에서 20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하고 열심히 있죠. 했었죠. 예. 네, 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좀 농성을 약간 하고 짠했죠. 계셔서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계속 근데 농성을 아무도 하고 있었으니. 기사가 네. 기사가 그렇게 쉽게 잘 되지가 그렇습니다. 않아서 정의당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거의 잘 못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항상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한국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원천 무효다. 이 뭐 가처분 신청 비슷한 걸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법적 제재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 안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과정이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 국회 선진화법은 지금 야당이 여당 시절에 만들었던 법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이면 다 되는 거냐, 뭐 다수의 행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기립 표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네. 본회의에 가서 물론 법사위도 거치고 본회의 가서 또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표결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 한국당의 기대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저항을 일단 네. 다 하겠다 이런 강공 모드고요. 특히 민주당이 이 조국 의혹 논란을 약간 덮기 위해서 네. 지금 표결을 강행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이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에 대항하는 투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조국 사태를 연결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지소미아 종료도 조국 때문이고 그렇죠. 선거법 의결도 모든 것은 조국 다 때문이고. 조국 후보자 때문. 그런 지금 거군요. 안건조정위를 지금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내고 네. 내일 또 권한제기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약간 상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네, 것 같긴 합니다. 뭐 그거 이제 판결 나오기 전에 다 끝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본회의여서 그나저나 음. 뭐 어쨌든 그 절차상 법사위로 넘어가도 법사위도 지금 위원장이 그 여상규 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예. 논의가 뭐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법사위 90일은 저희가 생각해도 꽉 채울 것 같고요. 꽉 채울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갈 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 60일을 최대한 단축시킬 거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본회의 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거는 이탈표가 좀 그렇죠. 우려되는 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내를 좀 들어보면 네네. 좀 이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예. 네네. 왜냐하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특히 뭐 서울에서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권리당원 뽑을 때 엄청 열심히들 했거든요. 다른 지역까지 네. 노려가면서 이제 네. 예비해서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탈표를 생각하면은 본회의도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의결된 그 선거법은 기존에서 지역구가 28석의 준 네,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에서도 지금 워낙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시는 뭐 그건 당연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아예 이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다르게 또 조정될 수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법사위로 넘어가는 목적이 이제 자구 수정인데 그렇죠. 이제 원래는. 사실 자구 수정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죠. 사실 별로 뭐 없어요.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법안을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거법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협의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당이 만약에 이 쟁점 사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협상을 하고 싶었다면 언제든 할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뭐 자구나 읽고 네네. 뭐 조항 읽고 반복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면서 사실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정원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전략을 지금 한국당이 계속 쓰고 있는데 막판에 이 90일 기간에 한국당 내에서 만약에 우리도 좀 협상을 해서 네.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예를 들어 석패율 제도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도 네. 꽤 긍정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그렇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몇 기대를 표 하기 차이로 때문에 떨어지고 하니까. 네. 네네.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 수도권은 전멸이라는 그런 걱정이 한국당 야당원들 사이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협상파의 의견이 좀 힘을 만약에 얻는다면 네네. 그런 변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당 상황을 봐서는 계속 강경 모드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그렇죠.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뭐 정개특위 표결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뭐 일정 논의 같은 거 안 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도 차질이 좀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빚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에 있던 상임위를 전부 보이콧을 했고요. 네. 외통위 외결이 다 중단이 됐고 음. 오늘 예정됐던 인사청문회는 하겠다. 네네네. 이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청문회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에 이제 표결 소식이 10시 전해지고 나서는 은성수 네네. 청문회 그거죠. 경우에는 잠깐 예. 중단이 됐었어요. 네. 2시엔 다시 속개를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상임위 보이콧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조국 후보자 청문회도 좀 보이콧 논의를 네. 해왔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지금 증인 책대 때문에 지금 계속 오늘 서로 충돌을 하고 그것도 있는데 문제가 컸죠. 네, 이게 진짜 거기서도 또 안건 조정위원회가 안건 조정위원회가 또 나와서 아니 양쪽에서 어떻게 안건 조정위원회를 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아이디어가 양쪽. 베꼈나. 예. 네. 이게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그 최종적으로 추렸던 25명 그 가운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죠. 근데 딸 그중에 뭐 이렇게. 딸은 빼줄 수 있다. 이 네. 정도 차원인데 뭐 나머지 어머니, 아내, 뭐 동생 다 동생.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서로 옥신각신 며칠째. 원래 오늘 2시까지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못 지켰죠. 오늘 끝났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못했다. 법사위가 산회됐고요. 산회되면서 아무것도 못했죠. 이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증인 채택뿐만 아니라 일정도 의결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조국 후보자는 2일 3일을 한다. 그것도 이제 못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 의결 안 합의는 했으니까요. 됐지만 예. 그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2, 3일 올려서 이제 네. 방망이를 줄겨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최악의 경우 날짜 뭐 이거 날짜 또 네, 연기. 날짜가 또 연기되는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청문회 보이콧까지는 하지는 않겠죠. 어떤 식으로든 왜 항상 여야 간에 극단적으로 붙긴 하지만 뭐 또 마지막에 가서
그 합의를 보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정개특위 표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어떻게 두 기자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난관에도 예정대로 불구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가야 지금 될 수도 민주당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주면 민주당은 좀 고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민주당 고마워한다 네. 속으로. 왜 고마운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마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뭐 계속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해서 뭐 들어보지 않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게 되면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이제 네. 전망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래 자유한국당 원래 속내는 보이콧이어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음. 그래서 네. 한국당은 절대 보이콧 얘기를 직접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증인 채택,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할 거냐. 네. 지금 가족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김태호 후보자 때도 가족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 형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형수가 네. 나와서 근데 이번만큼 그렇게 핵심 쟁점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음. 전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미뤄진다면 네. 청문회 날짜가 미뤄진다면 그만큼 수년을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지금 증인 채택을 놓고 신청을 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청문회 채택이 늦어서 시일이 3일, 4일 이후로 계속 이렇게 늦춰진다면 늦춰진 만큼 더 뒤에 똑같은 날짜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유경 한겨레 신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